2016 자료실에서 카페에 파워포인트 수업 자료에서 40번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접속하신 분은 요거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잠깐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방금 여러분 그 받은 프린트에도 그 보면은요. 이런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그 파워포인트 이번 주는 파워포인트 계속 배울 거니까 책 4권 중에서 파워포인트 책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동안은요. 이게 1번 과목이고 아마 뭐 이번 주에 파워포인트 내용은 거의 다 끝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되면은 또 두 번째 과목으로 워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는 워드 책으로 또 바꿔서 가져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이 제일 내용도 많고 또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라서 좀 제가 비중을 높게 잡고 있거든요. 그 엑셀인데요. 엑셀은 아마 좀 다른 과목들 빨리 끝내면서 엑셀을 제가 제일 오래 할 생각이거든요. 배워야 될 함수나 기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엑셀이 세 번째 과목이고 파워포인트하고 워드를 좀 최대한 좀 빨리 어, 진도를 빼서 엑셀을 좀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엑세스는 좀 이 세 과목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 그런 특성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엑세스를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요. 엑세스 네 번째 과목.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익스퍼트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이 워드하고 엑셀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익스퍼트 레벨로 응시를 하셔야 돼요. 코어 레벨로 잘못 접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시험 레벨이 있는 과목이 두 과목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나 액세스 쪽은 그 접수하실 때 시험 레벨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워드하고 엑셀 쪽은 시험 레벨을 선택을 하라고 하거든요. 시험 접수할 때나 시험 과목 선택하실 때 그 시험 레벨을 반드시 익스퍼트 레벨로 하셔야 돼요. 코어 레벨로 잘못 접수했다가는 또 시험 문제도 다를 뿐더러 합격을 하더라도 마스터 자격증이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이 과정의 목적은 모스 마스터, 그러니까 오피스 전문가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인정이 되려면 코어로 시험 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익스퍼트로 전문가 레벨이라서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스퍼트 레벨로 이 두 과목은 반드시 패스를 하셔야지만 마스터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시험 접수하는 그 방법 가르쳐 드릴 때도 설명할게요, 자세히. 오피스 전문가를 뜻하는 말이에요. 모스의 뜻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 뜻하는 말이고요. 합격 커트라인은 그 네 과목 공통인데요. 1000점 만점에 700점, 그러니까 70% 이상만 해결하시면은 시험에서는 네 과목 다 공통으로 합격이 되고요. 시험 시간은 50분입니다. 한 과목에 50분이에요. 과목당 다 똑같아요. 합격 커트라인하고 그 시험 시간이 똑같고요. 근데 난이도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익스퍼트 레벨, 그 워드나 엑셀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과목들을 시험 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시험 치셔야 되고, 파워포인트는 익스퍼트 과목은 아니죠. 근데 문제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워드나 엑셀보다는 문제 수가 많아요. 작업 수가, 처리해야 될 작업 수가. 그래서 시간 관리를 좀 잘해야 되고, 파워포인트나 엑세스 쪽은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항 수가 많아요. 시간 관리 잘해야 되고, 워드나 엑셀 쪽은 문제 수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얘는 프로젝트 7번까지 있다면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또 문제 수가 막 4개에서 보통 막 7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이 나오면 막 7 곱하기 7 해서 거의 막 40문제에서 50문제 사이로 보면 됩니다. 하나의 그 시험에. 근데 워드나 엑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그냥 5개거든요. 5개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 5개의 프로젝트 안에서 문제 작업이 뭐 4개에서 7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2개나 줄어들어요. 대신에 이제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엑셀 같은 경우는 또 함수 같은 것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그거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엑셀도 문제 수는 작아도 어, 시간 관리 잘해야 되고 워드는 아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은 항상 남거든요. 워드는. 근데 뭔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중하게 좀 문제를 잘 이해해서 푸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과목마다 좀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어, 시험이 100% 실기 시험이고요. 시험장이 이 강의장입니다. 9층에 여기 우리 나가다가 반대편 쪽에 있어요. 우리 반대편 쪽에 이 강의장이 시험장이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 그 매주는 아니구나. 또 이제 어떤 때는 매주 있다가 뭐 한 번씩 또 뭔가 그 시험장 사정에 따라서 근데 2주에 한 번씩은 꼭 있어요. 시험. 2주에 한 번씩은 꼭 있으니까 그 토요일마다 좀 시험이 있고 그리고 100% 실기 시험이라서 필기는 뭐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로 작업하는 실기 시험이고 CBT 방식으로 시험 결과도 바로 나옵니다. 그날 당일날 시험 결과 바로 알 수 있고 그 시험 그냥 끝나자마자 화면상으로 떠요. 뭐 710점 합격 뭐 이렇게 뜨고 감독관 선생님 따로 계세요. 그래가지고 시험 시작이 되면 딴 사람 시험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뭐 스캠으로 촬영 들어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입시를 시켜주려고 해도 입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이 예를 들어서 10시 시험이다. 그러면은 10분 전까지 오셔야 돼요.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 기간 내 여권. 대학생들은 학생증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네. 그 주민등록증 발급받은 그 분들은 학생증이 인정이 안 되니까 뭐 중고등학생은 학생증 아마 가져와도 감독관 선생님이 봐주실 수 있는데 대학생들은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아니면 여권 이 세 가지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시험 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나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우리 또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 이게 과목별로 개별 자격증이 다 있고 네 과목이죠. 그래서 과목별로 자격증이 다 발부가 되게 돼 있고 네 과목을 다 패스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마스터 자격증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목을 다 합격하게 되면 그 마스터라는 그 자격증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그거를 그 다운로드 하셔서 certiportcom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합격하면 바로 네, 그냥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프린트로 나눠드렸습니다. 프린트. 그 프린트에 보면 있어요.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근데 영문 사이트라서 아마 조금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그냥 시험 아이디하고 비번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출력할 수 있으니까. 네. 아까 드렸던 프린트 참고해서 그 출력해서 쓰시면 돼요. 네, 대충 제가 설명은 다 한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혹시 지금 파일 다운로드가 다 됐나요? 어떻습니까? 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안 됐으면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고 우리가 하는 도중에 다운로드 다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볼게요. 파워포인트 책으로요. 파워포인트 책, 새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16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파워포인트도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여기 윈도우 시작 단추 눌렀을 때요. 파워포인트 찾고 싶으면 그냥 P만 눌러도 될 것 같아요. 윈도우 시작 단추를 딱 눌린 다음에 영어로 P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벳 P만 입력해도 나와요. 네. 그럼 이렇게 파워포인트 2016 나오지 않습니까? 저처럼 얘를 혹시 고정시키고 싶으면 밑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키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해서 쓰셔도 좋아요. 그럼 밑에 여기 나중에 내일 왔을 때는 고정돼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냥 윈도우 시작 단추 눌렀을 때 P, 알파벳으로 P만 입력해도 나오거든요. 파워포인트. 이게 P가 들어가 있어요? 네. 한글로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P를 알파벳 영문으로 바꿔서 P를 입력하시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실행해 주세요. 그 클릭, 위에 나온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아마 처음 실행하시면 어떤 화면일 것 같냐면 저는 이미 돼 있어서 그런데 처음 실행하시면 아마 요런 게 막 나오는 그런 화면일 것 같습니다. 그죠? 어, 그새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라서 쉬운 내용인데 21페이지부터 할게요. 21페이지로 가볼게요. 파워포인트 실행하셨으면은 어, 이제 그 2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서식 파일로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혹시 파워포인트 이렇게 실행했을 때 그 전체라는 서식이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네. 요게 저처럼 여기 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위치는 다 다릅니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테마라고 하는데 테마 전체 테마를 선택을 하세요. 잘 되시죠? 그럼 뭐 테마에 또 이게 미리 디자인돼 있는 색깔 글꼴이거든요. 전체 테마에 지금 뭐 색깔도 바꾸고 싶으면 이런 걸로 막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하셔가지고 어, 만들기를 해보시죠. 만들기 눌러서.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이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테마를 우리가 불러썼기 때문에 색깔, 뭐 글꼴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내가 새로운 뭐 슬라이드를 이렇게 넣더라도 새로운 슬라이드를 막 그, 넣고 막 사용하더라도 글꼴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그 전체 테마의 글꼴, 전체 테마의 색깔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제일 처음 이 1번 슬라이드에는 그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하는 곳에 동계올림픽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제목에 2018 평창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가 없는데. 번째가 없어요? 그냥 여기 검색하면 볼까요? 네, 여기 검색. 나한테 예. 그리고 이제 제목, 부제목도 꼭 넣고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문서 폴더에 평창 올림픽 파일로 저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 프레젠테이션이니까 아마 저처럼 이렇게 위에 뭐 제목 표시줄을 보면은 뭐 프레젠테이션 1번, 프레젠테이션 2번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몇 번 나오는 거는 아직 저장이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이 파일이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할 때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파일 그 저장하실 때 빨리 하고 싶으면 F12번을 누르면 돼요. 워드도 마찬가지고요. 엑셀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을 때 바로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은 펑션 키 12번, F12번을 누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요걸로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 저장하기 단추, 이 디스켓 단추 이거 누르면 바로 제 걸 봐보세요. 바로 뜨는 게 아니죠. 바로 그 저장하기 창이 뜨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이름 저장 찾아보기를 눌러야지만 뜨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창이.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하는 게 F12번이에요. 다른 이름 저장창을 한 번에 띄우는 게 F12번이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저장하기, 다른 이름 저장, 찾아보기를 눌러야지 뜨는 이 창이 F12번을 누르면 바로 뜰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워드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이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편해요. 실무에서도. 내가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을 때 F12번 눌러서 다른 이름 저장창 띄워서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문서로 잡히고 있나요? 기본 폴더가?
네. 그러면 문서 폴더에다가 파일 이름은 평창 올림픽으로 해주세요. 문서에 평창 올림픽으로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강의장에 계신 분들은 막 이미 있다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저도 바꾸시겠습니까? 하면 예스 할게요. 바꾸세요. 뭐 이번 달에는 우리 반밖에 여기 모스 수업하는 반이 없으니까 뭐 마음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위에 제목 표시줄에 평창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떴습니까? 네. 그럼 맞게 저장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23페이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23페이지는요. 아까 그 파일이 이제 다 다운로드가 돼야지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다운로드가 다 됐어요? 됐나요? 다운로드가? 아직 안 됐습니까? 어, 다 되신 분들은요. 아마도 여기 그냥 자동으로 어떤 분들이 있을 것 같냐면 그 자동으로 뭐가 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가 다 되신 분은 그러니까 요렇게 막 압축 푸는 요런 반디집 이런 게 자동으로 뜬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그거 풀기 눌러서 압축 풀 때 되도록이면 문서에다가 압축 풀어서 쓰는 게 좋거든요. 그 문서를 찍고 풀기 눌러서 문서를 찍고 여기 대상 폴더에 하이 폴더 만들어서 압축 푸는 걸로 문서를 찍고 대상 폴더 하이 폴더 만들어서 압축 푸는 걸로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게 바로 안 뜬 사람들도 있을 건데 저도 바로 안 떴죠. 그분들은요, 그 파일 탐색기를 한번 불러보세요. 밑에 여기 그 파일 탐색기 부르는 게 요 노란색 그 폴더 모양 단추가 있는 사람 이거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그 윈도우 그 시작 단추 누른 채로 윈도우 시작 단추를 누른 채로 E를 눌러도 파일 탐색기가 뜨거든요. 윈도우 시작 버튼 있죠? 그거 Alt 키 왼쪽에 있는 거, Alt 키 왼쪽에 있는 윈도우 로고 키 누른 채로 E 눌러도 파일 탐색기가 뜨거든요. 네, 그러면 파일 탐색기가 이렇게 떴으면 거기서 다운로드 폴더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제 거 봐보세요. 여기 다운로드 폴더 요거 다운로드 폴더를 딱 클릭해 보세요. 거기 혹시 그 다운로드 폴더에 가보면 혹시 이런 거 있어요? 그 모스 파워포인트 모스 파워포인트라는 파일이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다운로드가 다 됐다면 다운로드 폴더에 이런 그 파일이 있어요? 여기 다운로드를 찍으셔야 돼요. 여기를 찍으셔야 돼요. 제 걸 안 보시는데요. 여기를 찍으셔야 돼요. 여기를 다운로드를 찍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모스 파워포인트가 없어요? 네, 보통 있는데. 네. 그래서 모스 파워포인트가 있는 사람은요, 그거를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RGB 그 모양 돼 있는 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압축 풀 때 아까 제가 풀기 눌러서 문서 찍고 이렇게 압축 풀 때 아무 때나 풀면 또 못 찾으니까 풀기 눌러서 문서를 찍고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대상 폴더에 하위 폴더 만드는 거를 체크해서 확인 눌러서 압축을 풀면은 문서에 모스 파워포인트 폴더가 생성되면서 압축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 폴더 모스 파워포인트가 다 자리마다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꼭 압축을 풀어서 쓰셔야 됩니다. 그 압축 풀 때 제가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그 모스 파워포인트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해서 그 압축 풀라고 했습니다. 풀기 눌러가지고 풀기 눌러서 문서를 기본 폴더로 보니까 시험에서는 문서를 찍고 되도록이면 대상 폴더에 하위 폴더 만들기를 체크해서 압축을 푸시면 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걸 체크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 모스 파워포인트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생성되면서 압축이 풀리는 거예요. 모스 파워포인트라는 폴더가 생성되면서 압축이 풀리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체크 안 하고 압축 푸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영어로 모스
파워포인트 뭐 2016 뭐 그렇게 폴더가 나올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문서에 그런 모스 파워포인트 폴더가 생성이 됐을 거고요. 압축이 풀려서. 그럼 이제 거기서 파일을 갖다 쓰시면 돼요. 필요한 파일은. 어, 23페이지 내용은요. 지금 현재 우리 만든 여기 평창 올림픽 이 내용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23페이지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파워포인트 쓰고 있죠.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종목 docx를 슬라이드 개요로 추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docx는 무슨 파일일까요? 네, 뭐뭐.docx 도큐먼트 파일은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워드 문서입니다. 워드 문서 파일을 슬라이드 개요로 넣을 수 있어요. 시험에도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워드 문서를 부르는 거나 아니면은 다른 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있는 슬라이드를 막 집어넣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홈 탭에 이제 압축푼 창은 닫으셔야죠. 압축푼 창은 끄셔야죠. X 눌러서 제일 오른쪽 상단 X 눌러서 네.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다시 오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 밑에 있어요. 여기 파워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밑에 쪽에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여기 홈 탭에 슬라이드 그룹에서 참 이거 제가 앞으로 메뉴 설명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리본 메뉴라고 하거든요. 우리 전체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근데 리본 메뉴 사용법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탭, 그룹, 명령 단축. 내가 앞으로 그 얘기할 때 홈 탭에 슬라이드 그룹에서 새 슬라이드를 클릭하세요. 아니면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클릭하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탭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꼭 그런 분이 있는데 아, 메뉴가 자기한테는 없대요. 맨날. 제가 그 탭을 확인해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찾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탭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홈 탭 우리가 찍고 있을 건데 어, 옆에 또 삽입 탭도 있죠? 네. 삽입 탭 클릭해 보시고, 디자인 탭 클릭해 보시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막 바뀌죠, 메뉴가.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탭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삽입 탭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차트를 클릭하세요 하면은 항상 이 탭부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룹은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는 것들끼리 그룹핑이 돼 있거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링크 그룹, 텍스트 그룹, 이렇게 막 그룹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삽입 탭에 링크 그룹에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세요 한다든지 디자인 탭에 사용자 지정 그룹에서 나중에 오늘 하겠지만 슬라이드 크기를 바꾸세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은 홈탭으로 오셔야 됩니다. 홈탭에서 슬라이드 그룹에서 새 슬라이드의 요 화살표 단추를 클릭해 보세요. 항상 탭, 그룹, 단추 이런 순으로 찾으세요. 그래서 홈탭에 슬라이드 그룹에서 새 슬라이드의 화살표 단추를 딱 눌러보면 혹시 그 밑에 쪽에 슬라이드 개요라고 있어요? 네. 슬라이드 개요를 클릭할게요. 이 개요라는 게 주로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 txt 아시죠? 메모장 같은 데 작성된 txt 파일이나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워드 문서나 아니면 hwp 아시죠? 아래 한글 문서나 막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텍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막 수준을 들여쓰기 이렇게 한 게 제목 1, 제목 2, 제목 3, 막 이렇게 막 그런 수준별로 또 내용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아무튼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입니다. 슬라이드 개요로 부를 겁니다. 홈탭의 새 슬라이드 개요를 클릭했고 시험 시에는 바로 있을 거예요. 문서에. 시험 시에는 항상 문서가 기본 폴더라서 딴 데서 찾지 마시고 보통 안 보이면은 문서에서 찾으시면 다 있어요. 보통은. 근데 지금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압축푼 모스 파워포인트 문서에 아까 모스 파워포인트 폴더를 찾아가 보세요. 문서에 저처럼 모스 파워포인트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
찾아가지고 폴더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찾으셔야 돼요. 지금 강의장에서 여러 명이 써가지고 폴더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모스 파워포인트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강의장에서는. 거기에 혹시 파워포인트 2016 폴더 있어요? 모스 파워포인트 2016 영어로 되어 있는 폴더 들어가서 챕터 1이라는 폴더 있어요? 네, 챕터 1 폴더를 더블 클릭 들어가 보세요. 시험 시에는 문서에 바로 보이겠지만 지금은 좀 복잡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챕터 1 폴더에서 종목 DOCX 바로 워드 문서죠. 네, 종목 DOCX를 삽입하세요.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을 눌러주시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조금 기다려보면 슬라이드가 혹시 더 생기나요? 네. 슬라이드가 아마 두 개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그 버전은 2016 버전인데요. 더 상위 버전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오피스 2016이나 뭐 2019나 2021이나 이거 다 똑같이 있어요. 제가 다 쓰고 있거든요, 버전. 오피스 365도 똑같고요. 근데 시험은 2016 버전이라서 어, 우리 이 강의장에 있는 버전 이게 시험 치는 버전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상위 버전으로 공부하셔도 이거는 똑같아요. 제가 다른 부분은 어, 뭐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이게 안 들어갔더라도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집에서도 저도 간혹 가다 해보면 뭐 오류가 뜰 때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안 생기고 오류입니다 하면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다른 프로그램하고 충돌 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 시에는 이렇게 잘 들어갈 겁니다. 그 24페이지 보시면은 그 적응 문제 24페이지 적응 문제가 중요한 문제네요.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특히 적응 문제 2번이 지금처럼 홈 탭에 새 슬라이드, 슬라이드 개요로 넣는 거죠. 그럼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 그 맨 위에 그 예제 파일 펀드 매니저라고 적혀 있죠. 그 시험 시에는 우리가 막 파일을 열고 닫고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시험 시에는 그냥 어,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넘어가요. 시험 시에는 어떤 버튼이 있냐면은 이렇게 그 프로젝트 제출하는 단추가 있거든요. 시험 시에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이렇게 막 실행되고 있으면은 그 프로젝트 제출 단추가 여기 밑에 쪽에 막 있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그냥 프로젝트 제출만 딱 누르면 제출이 되고 다음 프로젝트가 알아서 열립니다. 시험에는 이런 버튼이 있거든요. 위에 파워포인트가 딱 실행되고 있고 제출만 누르면 알아서 서버로 제출되고 다른 프로젝트 파일이 프로젝트 2번이 다 뭐 열리고 이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수동으로 할게요. 우리는 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파일 탭에 저처럼 여기 파일 탭에 닫기 해서 닫을게요. 파워포인트를 끄지는 마시고 네, 파일을 닫기로 닫고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나요? 네, 그러면은 뭐 저장 안 해도 됩니다. 네, 시험에는 그냥 프로젝트 제출만 눌러서 제출하는 거니까 네, 저장 안 해도 뭐 해도 상관없지만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 아마도 이렇게 빈 아마 아무 내용이 없는 이런 상태일 건데 그럼 저처럼 여기 파일에 다시 열기로 가서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로 열어보세요. 찾아보기에서 아까 모스 파워포인트의 챕터 1에서 찾으시면 돼요. 펀드 매니저라는 파일을 찾아보세요. 열기를 찾아보기로 아까 모스 파워포인트 폴더에서 파워포인트 2016 아까 썼던 폴더 그대로 똑같이 문서에 있잖아요. 딴 데서 찾지 마시고 문서에 모스 파워포인트만 이용하세요. 딴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서에 모스 파워포인트 폴더만 찾으시면 돼요. 거기 파워포인트 2016에 아까 챕터 1에서 펀드 매니저라는 파일을 찾아보세요. 네, 파워포인트 2016 챕터 1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워드 문서 가져왔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챕터 1에 가보시면은 펀드 매니저라고 있죠? 혹시 파일을 열었을 때 이렇게 차단되는 분들이 있으면요. 편집할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편집 사용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파일은 자동으로 차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서 하실 때. 그러면 이 상태로 쓰면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꼭 편집을 눌러서 쓰셔야 됩니다. 그 슬라이드 관리하는 쪽으로 넘어온 건데요. 네, 29페이지로 와보시죠.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5 다음에 그 제목 슬라이드를 삽입하랍니다. 그래서 제목에 뭐 적고 또 부제목에 뭐 적으라고. 5번 슬라이드 다음에 넣으라고 하니까요. 이 왼쪽의 창을 슬라이드 및 개요 창이라고 하거든요. 이 슬라이드 및 개요 창에서 슬라이드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왼쪽의 창이 슬라이드 및 개요 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슬라이드 및 개요 창에서 슬라이드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5번 슬라이드를 찍을게요. 저처럼 여기 5번 슬라이드를 딱 클릭을 한 다음에 어, 새로운 슬라이드 넣을 때는 아까처럼 홈 탭 슬라이드 그룹에 새 슬라이드의 화살표 단추를 똑같이 아까처럼 눌러서요. 홈 탭의 슬라이드 그룹에 새 슬라이드에서 레이아웃이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제목 슬라이드라고 있어요. 네. 제일 첫 번째 거네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으로 넣어주세요. 시험에도 뭐 제목 및 내용을 넣어라, 뭐 구형 머리글을 넣어라, 뭐 비교 레이아웃으로 넣어라,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잘 보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제목 슬라이드를 넣으셨죠? 그럼 제목에다가 Q&A라고 입력해 보시고요. 부제목에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입력도 해보세요. 네, 제목, 부제목, 그리고 32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6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고요. 네. 6번 슬라이드 이거 방금 우리가 넣은 건데, 그죠? 6번 슬라이드는 삭제를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너무 뛰어넘었네. 삭제하지 말고 30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9페이지를 건너뛰었네요. 30페이지로 와보세요. 어쩐지 이상하다. 30페이지에 보니까 슬라이드 2를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네요. 어, 네, 2번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2번 슬라이드 찍고 이번에는 홈 탭의 슬라이드 그룹에서 이 레이아웃 단추 얘를 눌러가지고요. 레이아웃을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으로 바꿀 겁니다. 지금 이 레이아웃을 눌러보면 이번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이거거든요. 구형 머리글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번 슬라이드가. 구형 머리글인데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제목 및 내용으로 바꿔주세요. 막 바꿔보세요. 다른 걸로. 제목 및 내용 했다가 뭐 비교했다가 뭐 네, 컨텐츠 2개 했다가 막 이런 걸로 저처럼 이렇게 막 바꿔보시라고요. 아니요, 이거를 그 글자를 적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요거 여기를 비교 뭐 이런 걸로 뭐 캡션 있는 그림 이런 걸로 막 바꿔보라고요. 레이아웃에서 아무거나 막 바꿔보세요. 바뀌는지. 네,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제목 및 내용으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31페이지는 또 보니까 슬라이드 5를 슬라이드 2 다음으로 이동합니다라고 했습니다. 5번 슬라이드를 또 찍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2번 슬라이드 다음으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웃기게도 시험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시험에는 뭐 어떻게 나오냐면요. 펀드 기초 정보를 자격 요건과 뭐 펀드 관련 그 자격 시험 그 사이에 이동시키시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끌어서 넣으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드래그해서 이번 슬라이드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32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슬라이드 6을 삭제합니다라고 했는데요. 6번 슬라이드를 찍고 그냥 딜리트로 삭제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삭제하셔도 좋아요. 슬라이드 삭제. 네, 그렇게 6번 슬라이드를 또 삭제를 했으면 어, 그 밑에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네요. 32페이지 밑에 그 슬라이드 숨기기가 또 시험에 또 쓰이는 게 있는데 슬라이드 4를 슬라이드 쇼에서 보이지 않게 숨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4번 슬라이드를 찍고요. 이렇게 막 표가 있는 슬라이드네요. 4번 슬라이드를 일단 찍고 어, 우리 슬라이드 쇼 할 때 감추도록 하는 거라서 슬라이드 쇼 탭에 가가지고 슬라이드 쇼 탭에 여기 설정 그룹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쇼 탭에 설정 그룹에 슬라이드 숨기기라고 있어요. 네, 슬라이드 숨기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껐다 켰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슬라이드 숨기기를 껐다 켰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껐다 켰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런 표시가 생겨요. 숨겨진 슬라이드는 이런 표시가 생기고, 정말 숨겨졌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시험에는 확인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숨겨졌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요, F5번 눌러서 쇼를 진행해 보세요. F5 눌러서, 또는 여기 슬라이드 쇼의 처음부터가 F5번 눌러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F5번 눌러서 진행을 한 다음에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요 네 번째 단추. 요 단추를 한번 눌러보세요. 왼쪽 하단에 있어요. 숨겨진 슬라이드는 이렇게 표시가 나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표시가 나나요? 그럼 숨겨진 겁니다. 이 표시가 없다. 그러면 안 숨긴 겁니다. 빠져나올 때는 여기 백스테이지 또는 ESC 눌러서 ESC 두 번 누르면 되겠네요. ESC 한 번, 두 번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쇼를 마치시면 됩니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쇼 마치셔도 됩니다. ESC 눌러도 됩니다. 쇼를 마치세요. 네. 그리고 그 숨겨진 슬라이드 그거 4번 슬라이드요. 4번 슬라이드를 찍고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숨기기 하셔도 되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숨기기를 하세요. 밑에 쪽에 있어요. 맨 밑에. 네. 그렇게 해도 숨겨집니다. 숨겨진 거는 뿌옇게 되죠. 이런 표시도 생기면서. 그렇게 됐나요? 뿌옇게 됐나요? 이런 표시도 보이나요? 숨겨진 슬라이드는. 네. 그 다음 33페이지 보시면요. 전체 슬라이드에 방사형 그라데이션 강조 1 배경을 적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체 슬라이드의 배경을 다 바꾸고 싶은 모양인데요. 디자인 탭에서 할게요. 디자인 탭에서 사용자 지정 그룹에서요. 제일 끝에 배경 서식이라고 있나요? 네. 배경 서식을 눌러보세요. 네. 단축키를 쓰고 싶으면요. 시험에는 제가 이걸 굳이 권장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축키를 잘못 누르면은 막 뭐 컨트롤 G 누르고 이러면 막 그룹핑 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웬만하면 좀 단축키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막 그 기록에 남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좀 빠르게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이거 빠르게 부르고 싶으면 배경서식 자주 바꿀 일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Alt 한번 누르고 G 한번 눌리고 F 한번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Alt 한번, G 한번, F 한번 이렇게 누르면 이 배경서식 떠요. 순서대로 한 번씩 누릅니다. 지금은 그냥 디자인에 시험 시에는 그냥 디자인에 뭐 배경서식 이런 걸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라데이션 채우기 할 거거든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할 겁니다. 단색깔로 채울 수도 있지만 내가 색깔을 막 이렇게 줘가지고 단색깔로 채울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가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라데이션이 있거든요. 요거 눌러가지고 찾으세요. 미리 설정되어 있는 그라데이션 중에서 방사형 그라데이션 강조 1 배경을 찾으세요. 그라데이션 채우기에서 저처럼 제 걸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바꾼 다음에 요거 눌러서 찾아야 돼요.
방사형 그라데이션 강조 1이라는 게 커서를 갖다 대면 다 이름이 있거든요. 뭐 위쪽 스포트라이트, 뭐 아래쪽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강조 1, 2, 3, 4 이런 그 색깔도 번호가 다 있거든요. 강조 6세까지 막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이런 갤러리에서 이렇게 여러 개 디자인되어 있는 게 갤러리라고 합니다. 갤러리에서 찾아야 될 게 제일 많은 과목이 파워포인트입니다. 대부분 다 갤러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이거 갤러리고 여기도 보면 다 갤러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찾아야 돼요, 파워포인트. 근데 뭔가 갤러리에서 찾기가 힘들면 커서를 갖다 대고 가만히 기다려 보면 이름이 그 스크린 팁 설명글이 나오니까 그걸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현재 선택한 슬라이드만 적용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로는 모두 적용을 눌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적용을 클릭하셔서 전체 슬라이드에도 다 적용될 수 있도록 모두 적용을 클릭해서 싹 다 여기 저처럼 이렇게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는 다 적용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두 적용을 누리는 순간 다 적용이 되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내용 부분은 여기까지 34페이지로 가보시죠. 34페이지의 중요한 문제는요. 보니까 2번, 3번, 35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35페이지에 국회 도서관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까 펀드 매니저는 이제 다 썼으니까 그 시험 시에는 프로젝트 제출하는 단추가 있다고 했죠. 그 프로젝트 제출만 누르면 알아서 제출되고 하니까. 네. 지금은 제출 눌렀다 치고 파일에 닫기로 닫을게요. 파일 탭에 닫기. 네, 저장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파일의 열기로 찾아보기로 하세요. 여기서 이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국회 도서관이라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네, 저처럼 이런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혹시 뭐 차단돼 있으면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쓰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차단돼 있으면 이게 편집이 막 안 되는 그런 경우는 그 파일 탭을 눌러봐도 뭔가 그 편집 제한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막 나온 사람들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그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보기 탭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용들이라서 뭐 쉬운 내용들인데 38페이지로 가볼게요. 38페이지에 프레젠테이션 보기를 개요 보기로 변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기 탭으로 와보시죠. 보기 탭에 프레젠테이션 보기 그룹에서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기본 보기로 잡혀 있죠. 네. 그 평상시 보는 보기가 기본 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보는 보기, 뭔가 보기 형식이 뭐 이상한데 싶으면 기본으로 돌리시면 돼요. 평소에 작업할 때. 엑셀도 마찬가지고요. 평소에 보는 보기가 아니다 싶으면 보기를 기본으로 바꾸시면 여러분이 평소에 보던 보기로 돌아옵니다. 네. 어, 워드는 다릅니다. 워드는 보통 그 인쇄 모양으로 보는 거라서. 네. 파워포인트하고 엑셀은 기본 보기가 그냥 평상시 보는 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개요 보기로 바꿔보세요. 기본 했다가 개요 했다가 하면 차이가 있습니까? 특히 이 슬라이드 및 개요 창이 확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개요 보기는 텍스트, 수준별 텍스트를 보는 보기입니다. 기본 보기는 그냥 이렇게 썸네일로 이렇게 뭐 표도 보이고 차트도 보이고 하는데 개요 보기는 그런 게 안 보이죠. 개요 보기는 그냥 오직 텍스트만 보이고 음, 슬라이드 3에 슬라이드 노트에 가서 국회와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추가한 후 뭐 이렇게 해놨네요. 3번 슬라이드로 와보시죠. 3번 슬라이드 찍고
거기 밑에 쪽에 슬라이드 노트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하는 곳에다가요. 내용을 입력해 줄게요. 국회와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 혹시 이게 안 뜨는 사람 있나요? 슬라이드 노트 이게 안 뜨는 사람은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보기 탭에 요 슬라이드 노트, 이거 일명 발표자 노트라고도 하는데, 네. 발표자가 설명글 같은 걸 적어 놓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춰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보기 탭에서 슬라이드 노트를 꺼내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노트, 발표자 노트라고 합니다. 나중에 쇼를 진행하면 보통 바로 안 보입니다. 발표자 노트는. 그래서 이 슬라이드 노트가 감춰져 있으면 꺼내서 쓰시면 된다. 그 말이고요. 국회와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 예, 그리고 시험 시에는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띄어쓰기나 이런 거 신경 써야 됩니다. 컴퓨터가 채점하기 때문에 이런 띄어쓰기나 뭐 오타 같은 거 넣으시면 바로 틀린 작업이 돼버립니다. 시험에는 컴퓨터는 안 봐주겠죠, 그런 거. 오타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띄어쓰기나 이런 거. 보기를 다시 기본으로 돌리라고 하니까 다시 기본 보기로 바꿔주세요. 기본 보기 단추가 이거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 왼쪽 하단에 요거 눌러도 됩니다. 기본 보기. 이거 눌러도 됩니다. 네, 확대 축소 39페이지 보니까 참 그리고 제가 왜 발표자 노트라고 했냐면요. 이게 쇼를 진행하면 안 보여요. 제가 현재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에 가서 제가 현재 슬라이드부터 쇼를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 발표자 노트 아까 슬라이드 노트에 적은 내용이 안 나오죠. 근데 그걸 만약에 띄우고 싶으면 쇼를 진행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발표자 도구를 표시하게 되면 발표자 도구에는 제가 옆에 창에 지금 발표자 도구 띄웠거든요. 옆에 창에 지금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를 진행한 다음에 발표자 도구를 띄우면 이렇게 저는 모니터를 이렇게 딱 두 개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볼 수 있는 모니터하고 저만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또 옆에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발표자 도구를 옮겨서 쓰면은 저는 그거 설명글을 읽을 수가 있죠. 여러분한테 안 보여주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그 노트라고 해요. 그 발표자 도구를 꺼내시면 돼요. 쇼를 진행해서. 그걸 보고 싶으면 발표자 도구를 듀얼 모니터로 쓰고 있으면 딴 데 띄워서 쓰면 됩니다. 네. 따라하신 분은 ESC. 그리고 39페이지는 그 화면 보기 배율을 49%로 조정합니다라고 했는데요. 보기 탭에서요. 참 여기 찍고 할게요. 여기 찍고. 지금 여기 찍고 있으면 슬라이드 및 개요창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확대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쪽은 오른쪽이죠. 오른쪽. 지금 작업하는 이쪽이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기 탭에 가서 확대 축소를 클릭해가지고 한번 배율을 49%로 사용자 지정으로 49%로 해주세요. 적으셔야 돼요. 사용자 지정에다.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럼 아마도 이렇게 되겠네. 그죠? 너무 작아져서 보기 싫으면 창에 맞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1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냥 쉬운 내용들은, 또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넘어갈게요. 41페이지로 와보세요. 속성 변경하기인데요. 그 속성을 시험에서 요구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41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워드에도 나오고요. 속성은 눈에 안 보이는 내용이거든요. 그 파일의 속성을 주는 건데 제목이 국회 도서관 소개가 되도록 파일 속성을 변경합니다라고 했고 우리가 그 파일 탭에 가가지고 파일 탭에 여기 정보에 지금 파일 탭의 정보에 보면은 오른쪽에 속성이 많이 있죠. 이쪽에 거기 제목 속성 있어요. 네, 제목에다가 국회 도서관 소개라고 해주세요. 지금 국회 도서관이라 돼 있죠. 제목이 이걸 바꿔주세요. 국회 도서관 소개라고요. 제목에 여기 국회 도서관 적혀 있는 곳에 국회 도서관 소개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은 뭐 키워드 속성을 바꿔라. 그리고 또 주제 속성을 바꿔라. 파워포인트는 아마 키워드 뭐 이런 거 나올 건데 뒤에 아마 42페이지에 보면 나올 겁니다.
42페이지에 고급 속성 해가지고. 근데 워드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요. 주제 속성이나 회사 속성 이런 게 나오거든요. 어때요? 지금 주제 속성, 회사 속성 이런 게 있어요? 주제, 회사, 키워드 이런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이거 눌러보세요. 모든 속성 표시 하는 단추를. 그럼 더 많이 나오죠? 거기에 시키지 않았지만 주제 속성에다가 어, 도서관을 이용합시다 라고 할게요. 도서관을 이용합시다. 그리고 회사 속성에다가 뭐 시립도서관 이렇게 뭐 구전도서관 하시든지. 구전도서관 요새 안 하죠. 참. 네, 아무튼 그 회사 속성에다 뭐 다른 도서관이라도 넣어보시든지. 네. 그리고 키워드 속성은 여기 없죠. 키워드. 시험에 파워포인트 시험에 뭐가 있냐면은 44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44페이지의 그 적응 문제 3번, 4번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44페이지 적응 문제 3번, 4번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 3번이 보면은 그 제목에 뭐 속성 넣고 키워드에 뭐를 넣어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키워드 속성이 안 보이면 여기 속성에서 위에 고급 속성이라고 또 있거든요. 속성 단추 눌러서 고급 속성이 나오시죠. 그럼 거기 키워드가 있어요? 네. 키워드에다가 도서관이라고 할게요. 키워드에다가 도서관이라고 해주세요. 도서관. 저점 여기다가 키워드에다가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게 어디 들어가요? 네. 바로 태그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굳이 고급 속성에 안 넣고 여기 넣어도 됩니다. 시험시. 키워드에 뭐 넣으라고 하면 태그에 넣으시면 돼요. 네.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42페이지로. 네. 이제 다시 백스테이지로 돌아갈게요. 백으로. 42페이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크기 변경하기. 이것도 시험에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슬라이드 너비를 20.32, 높이를 27.94로 변경합니다. 슬라이드를 컨텐츠에 맞게 조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작업을 할 때도 실제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디자인 탭에 가가지고 이 슬라이드 크기를 먼저 맞추고 하셔야 돼요. 이 디자인 탭에 아까 사용자 지정 그룹에서 우리 배경 서식 바꿨던 바로 옆에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죠. 네, 슬라이드 크기로 가보세요. 슬라이드 크기에서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가볼게요. 지금은 뭐 와이드 스크린 이런 거는 이제 프로젝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런 프로젝터 화면에 맞춰져 있는 건데 내가 만약에 뭐 A4 용지로 출력해서 주고 싶다. 그럼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딱 가서 여기에 보면은 뭐 A4 용지 사이즈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우리가 꼭 뭐 발표하려고 프로젝트를 발표하려고 만든다는 법은 없죠. 뭐 출력해서 주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장치로 막 발표할 수도 있는 거 OHP 같은 걸로 하면 오버헤드로 해야 되고 OHP용이라는 거는 그리고 뭐 하여튼 여기에 보면 세팅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실무에서는.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적으세요 여기다가 직접 너비를 20.32 입력해 주시면 사용자 지정으로 바뀝니다. 뭐 다 지우고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지우고 높이를 27.94 입력해 주세요. 20.32, 27.94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혹시 뭐라고 물어보나요? 네. 아마 확인 누르면 뭐 최대화 할 거냐, 뭐 맞춤 확인할 거냐 물어보죠. 네. 그러면 뭘로 하시겠습니까? 네. 슬라이드에 맞게 조정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지금 확인 눌렀을 때 물어보는 게 있을 건데 지금은 맞춤 확인으로 해주시고요. 그런데 시험 시에는 또 최대화 하십시오 할 때도 있습니다.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지금은 슬라이드에 맞게 조정합니다. 콘텐츠를 슬라이드에 맞게 조정합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맞춤 확인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아마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슬라이드 방향.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시험에 이거랑 똑같은 문제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44페이지 적응 문제 3번, 4번이 중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집에서 해보시고 그 뭐 눈금자, 눈금서, 안내선 표시하는 거는 하지 맙시다. 이거는 왜냐면 보기 탭에서 이거 막 체크해서 막 꺼내시면요. 내일 안 끄고 이제 우리가 이거 안 끄고 계속 놔두잖아요. 그럼 내일 와서도 이게 계속 남아 있어요. 딴 사람들은 아예 끌 줄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워서 막 네, 뭐라 뭐라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건 이런 것들은 체크해서 쓰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내가 디자인할 때는 보기 탭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뭐 표시를 눌러서 눈금에 맞춰서 뭐 그림도 넣고 뭐 도형도 넣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이용할 때 쓰는 거라서 실무에서는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겠죠. 지금은 안 할게요. 이제 4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프로젝트 제출을 했다고 치고 아까처럼 파일 닫을게요. 이제 파일 탭에 닫기로. 네, 저장 안 해도 되고요. 파일의 열기로 찾아보기로 열어보세요. 뭘 여냐면 안전 먹거리라는 파일을 여셔야 됩니다. 파일의 열기로 찾아보기로 안전 먹거리라는 파일이 있습니까? 예, 그 파일을 열었을 때 어, 뭐 디자인이 이렇게 거의 안 돼 있죠, 이게. 그냥 내용만 딱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나오네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전체 슬라이드의 서식을 한 번에 정의할 수 있는 서식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마스터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꽤 어려운 문제들이 몇 문제 있거든요. 파워포인트라고 다 쉬운 게 아닙니다. 시험에서 좀 헷갈리는 문제 몇 문제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뭐 검토 표시해놓고 넘어가고 다른 거 아는 것부터 빨리빨리 풀고 해서 뭐 몇 문제 또 정 못 풀겠으면 그냥 넘어가도 아예 안 풀고 뭐 그냥 넘겨도 상관은 없긴 한데 다른 걸 잘하면 되니까. 근데 이 마스터도 그 알고 보면은 실무에서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그 유용하게 실무에서 특히나 써먹을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때 쓰는 거냐면요. 여기에 지금 각 슬라이드들마다 제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뭔가 배경을 똑같은 배경으로 해서 뭔가를 넣고 싶어요. 그림 같은 걸 넣고 싶어요. 우리 회사의 뭐 로고 같은 거를 다 넣고 싶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제목들이 있죠. 슬라이드들마다 제목들이 있는데 이 제목들을 전부 다 글꼴을 다 바꾸고 싶어요. 저는 뭐 색깔도 막 자주 색깔로 하고 싶고 막 뭐 굵게도 하고 싶고 뭐 기울임 글도 하고 싶고 근데 이것만 바뀌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제목들을 한꺼번에 다 바꾸고 싶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제목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제목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다 바꾸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슬라이드가 막 50개가 있으면 그걸 일일이 다 바꾸는 게 힘들겠죠. 몇 개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서식 복사를 해서 써도 되거든요. 서식 복사를 해가지고 뭐 여기 가서 이렇게 서식 복사한 걸 이렇게 막 쓰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50개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마스터를 이용하면은 공통적인 서식들, 공통적으로 들어갈 배경, 글꼴, 글머리 기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기 탭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탭에 그 마스터 보기 그룹에 있습니다. 마스터 보기 그룹 앤 슬라이드 마스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저처럼 여기 지금 중요한 겁니다. 보기 탭에서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해 보시죠. 아마도 이렇게 뭐가 확 바뀌었죠. 아까 제 거 그냥 봐보세요. 제가 그 기본 보기로 보고 있을 때는 이런 막 내용들이 다 보였는데 보기를 슬라이드 마스터로 바꾸는 순간 이 왼쪽에 이 창이 확 변했죠.
그리고 스크롤을 제일 위로, 스크롤 막대기를 제일 위로 올려보면, 밀어서 제일 위로 올려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뭔가 다 연결돼 있다는 표시가 이렇게 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이걸 최상위 마스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고, 최상위 마스터에서는 1번부터 끝번 슬라이드까지 모든 슬라이드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테마별로 그 마스터, 오피스 테마 마스터 뭐 이렇게 또 어떤 다른 테마를 쓰고 있으면 다른 뭐 테마 마스터 이런 게 제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기는 지금 오피스 테마의 슬라이드 마스터 최상위 마스터인데 1번부터 끝번 슬라이드에 이 테마를 쓰는 하여튼 모든 슬라이드에 다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찍어놓고 뭐 혹시 저를 따라해 보시고 싶으면 따라해 보셔도 좋은데 여기를 딱 클릭해 놓고 제목을 이렇게 빠르게 3번 클릭해가지고 따다닥 3번 클릭해가지고 3번 클릭을 따다닥 빠르게 하셔야 돼요. 2번 클릭하면 이렇게 단어가 선택되고요. 더블 클릭하면 단어가 선택되고 3번 클릭을 하면은 따다닥 3번 클릭하면은 문장 전체가 선택되죠. 그러면 좋은 점이 이게 생기죠. 이 미니 도구 모음이 생기죠. 미니 도구 모음에서 글꼴을 바꿔보세요. 굵게, 뭐 기울인 꼴, 글꼴 색깔도 뭐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굵게 하고 뭐 기울인 꼴로 하고 색깔도 제가 막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네. 그리고 어, 삽입 탭에 가서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가가지고 도형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서 뭐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있네요. 기본 도형에 웃는 얼굴 도형, 아니면 뭐 하트 도형 이런 거를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한 다음에 도형을 선택을 하셨으면은 저처럼 이런 데다가 여기 오른쪽 상단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도형도 아무 도형이나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클릭 한번 하고 클릭 한번 찍고 그 도형을 한번 찍고 드래그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형을 선택을 먼저 이렇게 삽입의 도형에서 내가 넣고자 하는 도형을 하트 도형이면 하트 도형을 찍고 클릭을 한번 하고 제 걸 봐보시면 제가 이렇게 도형을 선택을 했잖아요. 제 걸 봐보세요. 제가 도형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제 걸 보고 계시면 돼요. 하트 도형을 선택을 했죠. 클릭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요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넣고자 하는 위치에 가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도형 편집하고 싶으면 이렇게 막 편집도 할 수 있고, 그죠? 도형 찍어가지고 그 개체별 도구, 그리기 도구. 아마 상위 버전은 이게 세이프 형식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여기 그리기 도구가 아니고 그 세이프 형식에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바꾸면은 이제 이런 그 도형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넣은 도형이 네, 나중에 이렇게 도형을 넣었죠. 그리고 이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가 볼게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다시 오시고요. 이제 마스터 보기 닫기에서 빠져나가 볼게요. 네, 저처럼 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서 X 눌러서 빠져나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나요? 마스터 보기 닫기 하니까 모든 슬라이드에 다 적용됐나요? 이렇게. 네. 모든 슬라이드에 다 제목도 바뀌고 다 적용됐죠? 그게 안 된 사람은요. 최상위 마스터에서 안 하셔서 그래요. 네. 이게 모든 슬라이드에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여기서 했거든요. 제일 위에서 했는데 여기 밑에서 이런 데서 하신 거예요. 이런 데서. 네. 그래서 최상위 마스터에서 해야지 모든 슬라이드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고 밑에 이런 데서만 하면 제 걸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이런 데서 하시면은 이런 데 찍어놓고 하시면은 여기는 1번 슬라이드에만 영향을 주는 곳이고 또 여기서 해보면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쓰고 있는 2번, 3번, 5번에서만 영향을 주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 레이아웃별 마스터에서 하시면은 그 레이아웃을 쓰는 슬라이드에만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로. 실제로 시험 칠 때도. 그러니까 이 레이아웃별 마스터를 쓰는 거는 딱 그 슬라이드, 그 레이아웃을 쓰고 있는 슬라이드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보통 얘기가 없으면 마스터는 제일 위에서 하는 게 맞아요. 최상위 마스터에서 작업을 해야지 모든 슬라이드에서 다 바뀌겠죠. 하여튼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마스터를 쓰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전체 슬라이드에 다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서식,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죠. 지금은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48페이지로 가볼게요. 48페이지는 물방울 테마를 슬라이드 마스터에 적용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스터에서 하라고 하면 반드시 마스터로 가서 하셔야 됩니다. 테마는 원래 디자인에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마스터에서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밖에서는 이 하트 도형을 선택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리 내가 이 도형을 막 선택하려고 어떻게 막 해봐도 이 도형을 막 아무리 내가 선택하려고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밖에서는. 그러니까 마스터에서 한 작업은 마스터에서밖에 편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마스터를 이용해서 뭐 하라고 하면은 반드시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와서 하셔야 합니다.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보통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아까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제 거를 안 보시고 하셔서 막 마음대로 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제일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찍어놓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딴 데 하시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 스크롤 아직 위로 안 올리셨거든요. 제일 위로 올려보세요. 이게 제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일 위가 더 있어요. 이게 꿀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위로 올랐으면 이걸 찍으세요. 네, 여기를 찍으세요. 네. 네. 안 찍었어요. 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됐어요. 음, 네, 네, 네. 그럼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시면 되고, 이제 디자인 탭이 없어졌죠. 여기 보면은 디자인 탭이 없어졌으면은 여기 마스터로 다 들어온 거거든요. 네, 마스터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아까 테마도 있고 또 아까 했던 뭐 슬라이드 크기 바꾸는 것도 있고 뭐 배경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마스터로 오게 되면 이 디자인 탭이 없어지면서 슬라이드 마스터 쪽으로 다 이렇게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테마를 여기서 주면 돼요. 근데 테마는 솔직히 딴 데 찍어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었어요. 왜냐면 테마는 그냥 이 전체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뭐 다른 거 이제 뭐 개체를 넣는다든지 뭐 서식을 글머리 기호나 뭐 이런 서식을 바꿀 때는 보통 얘기가 없으면 최상위 마스터를 찍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어디를 찍어놔도. 테마를 이제 줄게요.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의 테마에 가서 물방울 테마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 중에서 뭐 이렇게 너무 많죠. 갤러리에서 찾으려니까 힘드네요. 어, 아마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스크롤 조금만 내려보면 중간쯤에서 조금만 내려보면 물방울 테마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찾는데 시간이 걸려요. 파워포인트가. 시험에서 파워포인트가 이런 거 찾다가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고 했죠. 물방울이란 테마가 있습니까? 네. 정 못 찾겠으면 다른 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일단 시험 시에는 정확한 걸로 찾아서 하시고요. 네. 네. 클릭했으면 이제 됐고 그리고 이제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가 주시면 되겠네요. 네, 맞서 보기 닫기 하니까 그 테마가 다 적용됐죠. 이렇게 밖에서 그 색깔 글꼴이. 네, 다른 테마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49페이지는요. 이거는 뭐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글머리 기호를 첫째 수준, 그러니까 첫 행의 글머리 기호만 나뭇잎 PNG로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2번 슬라이드나 5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2번이나 5번 슬라이드는 이런 글머리 기호 항목들이 있죠. 이런 게 글머리 기호인데 이 글머리 기호가 수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들여쓰기를 줄 때마다 제 거를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요. 제 걸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는 게 그 홈 탭에 단락 그룹에 있거든요. 아니면 탭 키를 여기 딱 찍어놓고 탭 키를 눌러도 들여쓰기가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1수준, 2수준, 3수준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이렇게 함에 따라서 그게 수준이 1수준, 2수준, 3수준 이렇게 되는 건데 제일 첫째 수준의 글머리 기호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마스터로 가서 하면 돼요. 어, 지금 2번 슬라이드 찍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Shift를 누른 채로 얘를 클릭해 보시면 돼요. Shift를 누른 채로 이 기본 보기 단추 네, 이거를 클릭하면 마스터로 바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오셔도 좋아요. 근데 빠르게 넘어오고 싶으면 Shift를 누른 채로 이 단추를 딱 클릭하면은 마스터 보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으로 잡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커서를 갖다 대보면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걸로 잡혀 있을 거예요. 지금 옮기지 마시고. 왜냐면 거기 2번 슬라이드 찍고 왔기 때문에 2번 슬라이드에 영향을 주는 레이아웃 건드리지 마시고 지금 영향을 주는 그냥 건드리지 말라 했는데 바꾸셨네요. 다시 빠져나가시고요.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가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에서 X 눌러서 여기 있네요. 제 화면 X 눌러서 빠져나가시고요. 네, 다시 한번 Shift를 누른 채로 찍어서 넘어오실래요? 그냥 건드리지 않으시면 돼요. 자꾸만 건드리지 말라는데 건드셔가지고. 아까 Shift 누른 채로 이거 찍으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건드리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첫째 수준만 이제 바꿀 거라서 첫째 수준 여기 찍고 할게요. 참고로 이렇게 되면은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찍으시면 다 잡히는 거고 여기를 그냥 찍으세요. 여기. 그냥 이 글자 안쪽에 찍으면 이 단락에만 영향을 주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글머리 끼우는 홈 탭에 가서 홈 탭에 여기 단락 그룹에서 홈탭에 단락 그룹에 글머리 끼우 단추가 있는데요. 제 거를 봐보시면은 또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제 걸 봐보시면 얘를 그냥 껐다 껐다 하면 글머리 끼우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할 뿐입니다. 근데 제 걸 끝까지 보고 계시면요. 화살표 단추를 딱 눌러보시면 그렇게 사라졌다 나타났다가 안 되고 이 화살표 단추를 딱 누르면 내가 글머리 끼우를 막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글머리 끼우를 바꾸고자 하는 단락을 꼭 찍어놓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하면 다 바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찍고 하라고 했던 거고 여기를 찍고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 바꿀 건데 글머리 기호미 번호 매기기로 가서 그림 글머리 기호를 부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단추를 누른 다음에 글머리 기호미 번호 매기기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림 글머리 기호를 가져와야 돼서 글머리 기호미 번호 매기기로 왔으면 그림을 클릭하시고요. 네, 찾아보기로 찾으세요. 내 파일에서 지금 찾아보기로 찾으시면 되는데 당연히 어디에서 찾을까요? 아까 우리 문서에 그 모스 파워포인트 가서 문서에 모스 파워포인트 2016 챕터 1에 있습니다. 혹시 나뭇잎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 파일이라든지 네, 나뭇잎 PNG를 찾으세요. 챕터 1에 있어요. 네, 이제 삽입하시면 돼요. 그럼 아마도 이렇게 삽입하면 여기가 바뀌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홈탭에 있으니까 마스터 탭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가 주셔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마스터 탭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X 눌러서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어디에 적용됐을 것 같냐면 2번 슬라이드나 아니면은 5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에도 적용됐을 거고 5번 슬라이드에도 적용됐을 거고 그런 게 적용됐습니까? 힘들다. 네. 예, 그럼 됐고 그다음 이번에는 50페이지로 와보시죠. 50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거는 실무에서도 쓰일 수 있고 슬라이드 마스터에 로고 PNG 파일을 왼쪽 하단에 삽입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마스터로 가야겠죠? 아까처럼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갈게요. 보기 탭에서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 그리고 제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 위로 가요. 여기 아니 지금 현재 그 테마에 적용되고 있는 그 테마에 쓰고 있는
그 색깔 들어가 있는 테마에 쓰고 있는 크기가 큰 녀석이 있을 겁니다. 커서를 갖다 올리고 있으면 나와요. 뭐 1번에서 5번까지 사용하고 있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크기가 큰 그 테마별 마스터, 최상위 마스터를 선택을 하시고 그래야지만 모든 슬라이드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 이번에는 삽입 탭에 가서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넣을 겁니다. 삽입의 그림요. 또 찾으세요. 삽입의 그림도 아까처럼 문서에 그 파워포인트 폴더 찾아가세요. 문서로 가서 모스 파워포인트에 가서 또 파워포인트 2016 챕터 1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고라는 파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고를 선택해서 삽입을 하시고 얘를 왼쪽 하단에 삽입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를 삽입을 했으면 왼쪽 하단으로 좀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들어갔죠? 지금 로고가. 얘를 요거를 이렇게 좀 왼쪽 하단으로 좀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네, 됐으면 마스터 보기 닫기도 해야겠죠? 이제 마스터 탭으로 돌아와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왼쪽 하단에 다 들어갔습니까? 모든 슬라이드마다. 그러니까 1번 슬라이드에도 들어가 있고 2번 슬라이드에도 들어가 있고 3번 슬라이드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갔습니까? 모든 슬라이드마다. 네. 두 군데는 안 들어가고 세 군데만 들어가는데. 네, 그런 건 이제 그 최상위에서 또 안 하시고 네, 레이아웃 마스터에서 하셨습니다.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번에는 52페이지로 가보시죠.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삽입한 요소를 숨기고 음식 JPG 파일을 배경에 삽입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마스터를 이용하라는 말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은 1번 슬라이드 찍어보세요. 1번 슬라이드가 보통 제목 슬라이드거든요. 1번 슬라이드 찍고 아까처럼 Shift를 누른 채로 얘를 클릭하세요. Shift를 누른 채로 얘를 클릭하면 아마도 그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자동으로 잡힐 것 같거든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네, 자동으로 잡힐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아까 로고가 감춰지도록 하고 싶어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1번 슬라이드만 따로 지금 배경을 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체크한 다음에 배경 스타일 쪽에서 배경 서식에 가가지고 이거는 그림을 배경으로 넣고자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경 스타일의 배경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아마도 옆에 배경 서식 창이 떴죠? 오른쪽에. 그럼 여기서는 요거 이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할게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바꾸고 파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요거를 바꾸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해서 파일 클릭하셔가지고 파일을 찾으세요. 우리 음식 JPG 있어요? 음식. 네, 음식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해서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가시면 되겠죠? 네. 그럼 1번 슬라이드만 딱 바뀌었습니까? 네. 1번 슬라이드만 바뀌었죠? 이거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은 1번 슬라이드만 쓰고 있는 거거든요. 표지 슬라이드라서 다른 이렇게 표지로 그렇게 로고도 없애고 이렇게 그림으로 배경을 나온 겁니다. 이런 작업창은 썼으면 닫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업창은. 그다음 53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53페이지는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텍스트 개체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림 개체가 있는 사용자 지정이라는 새로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만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 홈 탭에 그 새 슬라이드 따라할 필요 없는데 홈 탭에 새 슬라이드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뭔가 이런 제목 및 내용, 구형, 머리글, 뭐 비교 뭐 이런 게 있었죠. 레이아웃이. 근데 이런 레이아웃을 없는 거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여기에 없는 그냥 새로운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서 새롭게 등록을 시켜가지고 쓰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럴 때 마스터에서 해야 됩니다.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마스터를 이용하란 말이 없거든요. 예, 없어요. 시험에도. 이거 그대로 나온다 했어요. 예. 문제에서 마스터를 이용하는 말도 없어요. 근데 알아서 여러분이 마스터로 가서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오세요. 그리고 얘는 뭐 어디가 찍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에 뭐 새롭게 하나 등록을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위치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레이아웃 삽입 단추를 눌러서 이 레이아웃 삽입 단추를 딱 누르면 저처럼 이렇게 새로운 레이아웃이 하나 생성이 됐죠? 그죠? 딱 제목만 딱 들어가는 레이아웃으로 하나 생성이 됐는데 여기에 뭐 하라고 하냐면 왼쪽에는 텍스트 개체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그림 개체가 들어가는 그런 레이아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 틀 삽입을 눌러서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개체 틀 삽입으로 텍스트 개체를 먼저 넣을까요? 텍스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에다가 저처럼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했으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네. 크기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충 그냥 대충 아무 크기로만 작게 만들어도 되고 다시 마스터 탭으로 돌아와서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가서 또 개체 틀 삽입으로 가가지고 똑같이 그림 개체 틀을 또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림 개체 틀을 또 선택하시고 그림도 옆에다가 이렇게 또 그림 개체 틀도 만들어 주세요. 옆에다가 이렇게 네 그러고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뭐가 안 끝났냐면 이름을 줘야 되거든요. 그 문제 지문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텍스트는 문제의 지문에 딱 밑줄이 딱 그어져 있는 텍스트는 항상 입력하는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시험 시에 밑줄 그어진 텍스트는 무조건 타이핑 쳐서 입력하는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아직 뭐 텍스트 같은 거 입력한 게 없죠. 그게 마스터 탭에서 이름 바꾸기를 하시면 돼요. 이 레이아웃의 이름을 정해줘야 됩니다. 아까 뭐 제목 및 내용, 뭐 비교, 뭐 구형 머리글 그런 것처럼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이름 바꾸기를 하셔가지고 이름이 사용자 지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사용자 지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주세요. 네, 이름 바꾸셨어요? 이름 바꾸기로 바꿨으면은 이제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셨죠? 사용자 지정이라고 고치셨죠? 그러면 이제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가 주세요. 그럼 뭐 한 거냐? 우리가 지금 한 게 뭐냐? 바로 요거 새 슬라이드에서 요거 보세요. 사용자 지정이라고 생겼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된 겁니다. 이걸 넣으라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넣으신 분은 그 지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택해서 아까 그 삭제하는 거 있었죠? 딜리트로 삭제를 하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하든 그 넣으신 분은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그러니까 만들어 적기만 하면 됐어요. 이게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죠. 오늘